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지난해 딱 이맘때쯤 엄청난 기대와 함께 시세 폭등을 이뤘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물려있는 애증의 종목, 바로 비트토렌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진행되긴 했었는데, 시세 측면에서는 참 아쉬운 점을 많이 안긴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도 뭔가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기대감 자체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참 모호한 성격의 종목이 된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계속 우리를 깜놀하게 만들고 있는 건 트론의 창시자이자 비트토렌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스틴 선이 미국 FBI의 조사를 마쳤다라는 소식이 다시금 전해졌다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초에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 또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뭔가 있긴 진짜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조금은 더 강하게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입이 가벼운 모습을 보인 적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말을 좀 아껴라, 입을 좀 다물어라 이런 의미에서 아가리선 이렇게 비하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FBI 조사를 받은 주요 프로젝트의 창시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용된 혐의가 사기, 자금 세탁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홀더들 마음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혐의 자체도 무거운 것들이다 보니까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그닥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스틴 선이 FBI 조사를 받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비트토렌트나 트론 앞으로 하락만 남은 것이냐, 이렇게 단정지어서 걱정부터 할 필요는 또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상품 출시 고려 목록에 비토를 올려놓은 것만 봐도 세계 최대 P2P 시스템으로서의 비트토렌트는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검증 작업을 마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미 있는 시세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자본 세력가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례적인 소식이 전해진 만큼 모처럼 비트토렌트에 대한 부분 짚어볼까 합니다. 저스틴 선이 하도 특이한 데가 많아서 희대의 사기꾼이다, 시대의 천재다 이런 말들도 많은데, 이런저런 부분들 바라보시면서 나름의 판단을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스틴 선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과거 중국에서 리플의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고, 중국의 스냅챗으로 불리는 페이워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알리바바 그룹이 설립한 일종의 창업 사관학교 후판 대학에서도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윈의 제자 이런 표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또 비트코인 캐시의 창시자이자 중국 최대 채굴회사 비트메인의 대표, 중국 암호화폐 산업의 설계자로 불리기도 하는 우지한과도 베이징 대학 선후배사입니다. 나름 어린 나이에 대단한 경력을 만들었고 대단한 성취를 이룬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포브스 선정 아시아를 움직이는 주목할 만한 30대 이하 창업가 30인의 이름을 올렸을 때도 그럴만하다 이런 평이 나왔던 것도 그의 경력에 그럴만한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저스틴 선이 FBI의 수사 대상이 됐다라는 소식이 하나둘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이미 조사받았다 이런 보도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달 저스틴 선이 이미 사기와 자금 세탁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등으로 FBI 조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스틴 선은 그동안 FBI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난 FBI와 결의한 적이 없다, 이런 예상 가능한 수준의 반박부터 부끄러움을 모르는 미국 미디어가 계속 루머를 퍼뜨리면 미국 대선에 출마해서 대응하겠다 이따구 방식의 다소 허풍이 깔린 반박부터 아무튼 관련 보도만 나오면 다소 강하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사실 미국인도 아닌 저스틴 선이 뭐 땜시 FBI 수사 대상이 된 것인지는 정확한 이유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스틴 선은 트론 창시 이후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물며 이 사세를 넓혀갔었는데 비트토렌트를 인수한 것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슷한 시기인 2019년 저스틴 선은 한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를 인수했는데 좀 희한했던 게 인수하자마자 폴로닉스 거래소를 아프리카 세이셸로 곧장 이동시켜버렸습니다. 세이셸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곳으로 유명한데 지금도 수많은 크립토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의 본사가 존재하는 곳이 세이셸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스틴 선이 이때 거래소에서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소액자산,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소액자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려버리는 다소 비상식적인 일을 단행을 했고 이때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부분이 FBI의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 꽤 높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스틴 선은 규제와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주된 목적이 규제와 감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회사 전직 직원들의 멘트에 따르면 그는 세금을 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앞서 세이셸로의 거래소 이전만 보더라도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존재한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스틴 선은 지난 2019년에는 트론 슈퍼 커뮤니티로 알려진 스캠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 차례 큰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트론 슈퍼 커뮤니티는 트론의 이름을 악용해서 전형적인 다단계 마케팅을 벌여서 먹튀를 단행한 그런 다소 아주 많이 지저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5개월 동안 게임 참여자를 통해서 모았던 자금만 1,700억 달러였는데 이걸 들고 튄 겁니다. 당시에 저스틴 선이 사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관련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그 진위를 놓고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다소 냄새나는 사건들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당사자로 거론됐던 경우가 있다 보니까 먼지 털기 좋은 영앤리치 사업가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스틴 선이 FBI의 조사를 받은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스틴 선에게는 나름의 치명타가 안겨질 수 있는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스틴 선이 잘못한 게 진짜 있고 이게 입증이 된다라면 벌을 받으면 처벌받으면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쳐도 문제는 트론과 비트토렌트 프로젝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그 가능성입니다. 특히 비트토렌트의 경우에는 1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시세가 형편없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홀더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스틴 선과 상관없이 비트토렌트 프로젝트 그 자체만을 바라보면 꽤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왜 무리를 해가면서 인수를 했는지 그 배경을 프로젝트 특성만 조금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토렌트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P2P 파일 공유 업체입니다. 138개 국가에서 20억 명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이런 비트토렌트를 인수한 것은 괜히 할 일 없어서 돈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트론 생태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토렌트의 인프라와 트론 블록체인의 결합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P2P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트론으로서는 비트토렌트와의 만남이 트론의 비전을 구현하고 트론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비트토렌트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더 투명하게 공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불법 동영상 거래 플랫폼, 야동 플랫폼 이런 오명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나름 꽤 괜찮은 시너지를 노린 그런 궁합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고 동시에 아가리선 머리 참 좋다 이런 평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저스틴 선은 엑스 인피니티의 엄청난 성장세를 확인한 뒤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파이 컨셉을 트론에 얻는 이 개발 작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 3억 달러 규모의 트론 아케이드 펀드를 조성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론 위에 수많은 NFT를 만들고 게임을 구동시키고 여기에 비트토렌트라는 세계 최대 P2P 생태계까지 융합시켜서 블록체인 게임파이 시대를 열겠다, 그 주인공이 되겠다 이런 나름의 포부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라고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그림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나름의 평가 긍정적으로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레이스케일이 상품 출시 고려 대상 가운데 비트토렌트를 포함시켰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판을 그동안 깔아온 거대 자산 운용사가 굳이 망해가는 또는 가망이 없는 프로젝트를 상품 출시 고려 목록에 올려놓을 만한 이유는 없는 만큼 나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이미 마친 상태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아발란체, 1인치, 알고랜드, 코스모스, 엔진, 이오스, 갈라, 카바, 모네로, 니어, 폴카다, 폴리곤, 테라, 테조스 뭐 이런 이름들이 콕 눈에 띄는데 이런 종목 혹시라도 물려 계시더라도 시간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비트토렌트 프로젝트 자체는 이래저래 앞으로 잘 굴러가는 것 같긴 하지만 저스틴 선이 하필 거의 똥물 수준의 오명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진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무려 456만 달러, 우리 돈으로 54억 원 이런 돈을 써가면서 투자의 현인을 찾아 나서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 저스틴 선은 허세 이상의 통찰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바라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 그가 보여준 다소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의 창시자답지 않은 조금 이상한 행태는 일견 사기꾼의 그것과 다르지도 않은 모습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저스틴 선이 희대의 사기꾼인지 시대가 낳은 천재인지 이런 부분은 머지않아서 어느 정도 분명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트론이나 비트토렌트 프로젝트들에만 이 악영향을 좀 적게 미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큰 손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레이스케일이 눈여겨보고 있는 프로젝트니까 지나친 걱정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적확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작정 마냥 걱정부터 할 필요는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비트토렌트 홀더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상황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